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 기초영어 라이팅 전문 강사 조세핀 육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실제 본인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인 영어 시험 점수를 취득해서 앞으로 유학이나 이민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죠. 그 어떤 경우라도 영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인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줄 모르신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토플이나 IELTS처럼 난이도가 다소 높은 그런 영어 시험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빈출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요령, 그러니까 스킬을 습득하기 전에 기초를 먼저 탄탄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해커스 라이팅 스타트 강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살펴볼 이 강의는 토플 IELTS 시험 준비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들 이 의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비록 이런 시험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영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같이 공부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하지만 특히 이렇게 학원에 나오셔서 토플이나 IELTS처럼 어려운 시험들을 준비하실 때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거쳐가야 하는 어떤 점검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문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특히 라이팅에서 필수적인 문법들, 굉장히 여러분 핵심적인 그런 문법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 점수를 공략하는 필수 표현. 사실 여러분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점수를 채점하는 평가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평가 기준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문법과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토플 IELTS 시험의 필수 과제인 에세이,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관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에세이 문제 유형을 실제 여러분 교재의 후반부에서 같이 엿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 한 권을 여러분께서 함께 저와 분석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강 대상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 학원에서 토플이나 IELTS 종합반 또는 점수보장반에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하는 중간에라도 이런 걸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라이팅을 직접 하면서 내가 문법이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겠구나. 한 문장 만드는 거. 그러니까 단문 또는 여러분 긴 장문, 이런 영작들을 하는 데에 조금 실력을 더 기초적으로 탄탄하게 잡아야겠다,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언제든 다시 돌아오셔서 연습을 하고 다시 시험 점수를 공략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후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점검을 한 다음에 점수 공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애매한 경우들도 있어요. 기초 영문법반에서 영문법만 공부하는 거는 나는 그 정도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문법적인 규칙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뭐 시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토플 IELTS 종합반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다.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 달 정도 이 라이팅 스타트 교재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시 점검하고 내가 실수하는 것들도 저와 함께 여러분 좀 고민하고 점검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반에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초 문법 실력은 갖추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사회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가 의견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의견을 영어로 표현할 때 다소 부담스럽거나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표현 자체들을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기초 영작반 앞에 기초 문법반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교재 이미지 잠깐 보셨잖아요. 라이팅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문법만 공부하는 교재를 저희 학원에서 그래머 스타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머 스타트 속에는 영어의 문법적인 규칙들만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문장들도 쉽고, 그리고 내용도 약간 여러분들께서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혼자서 정리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지만 정작 내가 내 손으로 연필로 문장 하나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좀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문법적인 다양성, 그러니까 문법적인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규칙만 계속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문장 구조를 구사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확성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문법적인 오류들을 범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한글에 맞게끔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조금 방해가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그 차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적 자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여러분 토플 IELTS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표현력이 풍성하지 않으면 어휘적인 그 보캐블러리적인 자원들이 풍부하지 못하면 점수가 고득점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적으로 이 문법의 정확성을 다듬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점수를 공략할 수 있는 보캐블러리 실력들도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고 나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공략하는 그래서 네 과목이죠.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이 네 과목을 공략하는 이 종합반으로 올라가셨을 때는 사실 시험에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분석하기도 굉장히 바쁘고요. 그리고 일단 글 전체, 그러니까 에세이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 글 전체의 논리적인 구조나 글의 구조, 그리고 논리적인 전개 방식을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다듬고 이런 시간만도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문법을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미리 기초를 좀 다져 놓은 상태에서 올라가시는 것이 좀 현명한 어떤 플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수업을 같이 하게 되면 이렇게 교재 안에 4주 동안의 어떤 계획이 좀 짜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필수 문법, 한번 내용 보시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명사절, 부사절, 관계절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걸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여러분들 논리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조금 더 기억에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실예들을 들어서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건데도 이런 뉘앙스적인 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논리적인 이론은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으실 수 있게끔 리드를 하기 때문에요. 같이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실제로 이런 애들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영어 작문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 명사절, 부사절, 관계절 같은 애들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작문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문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조금 완전히 기초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주에는 필수 문법을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주 교재의 세컨드 위크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표현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유형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 기능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어. 기능어가 뭐냐면 이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 기능적인 표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을 치러 가시게 되면 이 주제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시험에 어떤 주제가 나올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위크에 있는 이 주제별 표현들은요. 다양한 주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사실 내가 교육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공부를 해도 실제 시험을 치러 갔을 때 교육에 관련된 주제가 안 나오면 공부했던 표현을 써먹을 일이 없겠죠,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있는 이 기능어들은요. 주제를 타는 표현들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글을 쓰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와 토론을 한다거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논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긴 글을 작성하실 때 언제나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어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맞는 다양한 기능어들을 배우는 그런 주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같은 경우는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주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선정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빈출 주제들을 좀 이렇게 선별해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나오는 뭐 토플이든 IELTS든 여러분 라이팅 시험 자체에 너무나 자주 나오는 주제들을 좀 선정을 한 겁니다. 그중에서 이 교육이라든지 사회 건강 그리고 기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나 건강 기술 이런 애들은 완전히 필수적인 주제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러 갔을 때 내가 가령 4번 시험을 치면 4번 중에 한 번은 꼭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런 주제들이 등장하게 되면 어떤 표현들을 사용을 해야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지 우리나라 말식 그러니까 한글식의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좋은 표현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주차에 가면 이제 제가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주차까지 공부를 하시고 나면 이제 토플이나 아이엘츠 종합반 그래서 점수를 보장하는 점수 보장반 이런 데 본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전에 여러분께서 이 에세이라고 하는 이 과제, 토플 IELTS의 필수 과제죠. 이 필수 과제를 실제로 여러분 구조 잡는 방법, 서론, 본론, 결론 쓰기, 실전 연습까지 이 교재 안에 굉장히 알토란 같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부적으로 내가 다 글을 써보는 그런 시간은 갖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문단은 써보는 시간은 가져요. 서론만 써보기, 본론만 써보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간을 가져보면서 맛보기로 종합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한번 예고편으로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토플 IELTS의 필수 과제인 에세이 라이팅, 그래서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을 설명하는 그런 에세이 라이팅을 좀 타겟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주차 같은 경우에는 영어 그냥 단순히 본인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너럴해요. 제너럴한 그런 과정이고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서 나는 저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핵심 포인트 1번과 2번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험 영어들은요, 평가 기준들이 있는데요. 점수를 주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 중에서 우리가 이 라이팅 스타트 강의를 통해서 좀 탄탄하게 잡아놓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첫 번째 grammatical accuracy입니다. 이 문법적인 정확성이라고 하는데요. IELTS 같은 경우에는 이 문법적 정확성이 라이팅 시험 점수 100% 평가 기준 중에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오류가 하나도 없는 글을 작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25%의 평가 기준을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라이팅 시험 점수도 문법적인 정확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감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 두 개의 문장을 만들면서 그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 한번 보시죠. 몸 좀 어때? 라는 그런 생활 영어 여러분 써본 적 있으세요? How are you feeling now? 너 지금 기분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How are you feeling? 이라고 be feeling을 사용하게 되면 뭐 행복하니, 뭐 슬프니 이런 느낌보다는요. 상태 어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보다 훨씬 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배울 때 보다라는 표현을 then으로 배웠어요. then.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아침을 넣어주면 만약에 더를 붙여서 넣더라도 then the morning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사실 여러분 아침보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대부분 머릿속에 아침보다 훨씬 나 라고 하게 되면 과거보다, 아침보다, 전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나라 말로 딱 떠올랐을 때 영어로 바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정확성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여기다가 더더하기 명사를 사용하시게 되면 비교 대상에 I와 그리고 morning이 비교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울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여러분 아침이라는 애도 기분을 느껴야 되고요. 나도 기분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침이라는 애보다 기분이 더 좋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에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애는 나와 아침인가요? 지금과 아침인가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 아침보다 기분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I와 the morning이 아니라요. I와 the morning이 아니라 뭐랑 뭐예요, 여러분? now와 in the morning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칠판에 보시는 것이 난 저렇게 영어로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약간 뜨끔하신 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정확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살펴보시죠. now는 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now가 부사인데
the morning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게 되면 비교 대상이 병치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주 문법을 정리하는 주에 6일차에 비교와 병치라는 그 문법적인 규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라도 조금 내가 자꾸 흔하게 하는 실수다라고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합반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좀 정리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다시 백 하셔서, 그죠?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이 영상 자체를 이 기초를 준비하는 분들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합반들을 공부를 하시던 분들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now가 부사이기 때문에 in the morning 도 부사로 잡아줘야 되는데 부사와 명사가 저울 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아침보다가 아니라 뭐로 쓰시는 것이 맞다? 아침에보다라고 쓰시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then in the morning 이렇게 쓰시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보죠. 요즘 아이들은 과거보다 더 바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보다 라고 썼을 때는 어떠세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이렇게 썼을 때는 간단해지죠. 왜냐하면 아이들과 어른들은 둘 다 명사니까요. 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을 그죠? 비교 대상으로 올려놓을 때에는 병치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된 다음에 과거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쓰시게 되면 비교 대상이 지금 명사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하기 명사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요 children과 the past를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른들보다 더 바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then 여러분들이 아시는 then adult 이렇게 쓰시면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children 명사, adult 명사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여러분 children과 the past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랑 뭐를 비교 중이다? today와 the past. 이거는 병치가 안 맞은 거예요. 아시겠죠? 병치라는 것은 뭐냐면 일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병치가 형태의 병치예요. 형태. 명사면 명사, 부사면 부사, 형용사면 형용사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today 같은 경우에는 부사인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the past는 명사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부사로 만들어줘요? 사실은 요즘 아이들은 과거보다가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과거에보다, 그죠? 과거 때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사적으로 쓰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문법적인 정확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in the morning 하신 것처럼 then in the past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이 비교 대상을 병치를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children today lead busier lives 더 바쁜 삶을 살아간다 than in the past, than in the past 이렇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와 병치를 정리하면서 이런 비교 대상을 병치시키는 방법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주의사항과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저희가 그 시험 영어에서 점수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항목을 두고 저울질하는 이런 비교 구문들을 많이 사용하실수록 스피킹도 마찬가지고 라이팅도 좋은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어 동사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단문들 딱딱딱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점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는 제대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lexical resources라고 지금 해놨는데요. 여러분 TOEFL, IELTS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IELTS 같은 경우에는 lexical resources는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4개의 영역 중에서 writing 영역에서 이 100% 평가 기준 중에 또 하나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문법적인 정확성 25% 그리고 이 어휘적 자원, lexical resources는 vocabulary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어휘적 자원 25% 지금 핵심 포인트 1번과 2번 합쳐서 점수 채점의 50%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탄탄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 문제 유형만 분석하시게 되면 여러분 사실은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 기간도 좀 늘어나고요.
준비 기간도 늘어나고요. 자, lexical resources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그 주제를 토론하기 위한 필수 표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 교재 3번째 위크에 있는 각각의 주제별로 어떤 표현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 한번 보시죠.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들로 고생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3개의 구역으로 구조를 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 주어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고생한다 라는 표현 여러분 동사로 잡아줘서 주어 동사 먼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교재 속에 이렇게 한글로 주어져 있고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주로 하거든요. 자,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여러분 제가 핵심 포인트 1번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꿨을 때 차이가 엄청 난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비슷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의미가 맞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사소한 부분들, 사소하다고 할 수는 없죠. 굉장히 꼼꼼하죠. 꼼꼼한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글과 영어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잘못된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한글식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바꿔서 그 차이, 그 격차를 여러분들 한번 좁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하셔야 돼요.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여러분 사는이라는 말을 영어로 적지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 한번 적어볼게요. 사는은 적지도 않아요. Many people, 도시에 한번 해볼까요? In cities. 여러분들 여기다가 사는이라는 living이라는 표현을 넣는 게 중요할까요? 여기 여러분 people 앞에 many 그리고 cities 복수형으로 쓰는 거 city 앞에 안 써요? 더 안 써요? 이런 게 중요할까요? 그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관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노이로제가 좀 걸렸다고나 할까 명사 앞에 더 쓰고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점검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도시나 특정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죠. 하지만 특정 도시와 특정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특정 도시와 특정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many of the people in the city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of도 들어가고 더도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 막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나는 위에 거는 일반적 개념이고 밑에 거는 어떤 특정 도시의 특정 도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기 of 왜 쓰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들로 고생한다라는 이 문장은 어떤 특정 도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반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한다, 너무 힘들어해요. 질병으로 고생할 때는 suffer라는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주어 동사가 잡혀있는 상태. 질환들로 고생한다. 그래서 이게 이 질환들이 어떤 고생의 출처라고 보시면 돼요. 고생을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호흡기 질환들 때문에 라고 해서 because of 같은 거 쓰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퍼가 좋아하는 출처를 나타내는 from 전치사와 함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조를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3주차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구조를 먼저 배워요? 표현을 먼저 배워요? 그죠? 네, 구조를 먼저 일단 공부를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어떤 영문법적인 문장 구조 전체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익숙해진 상태에서 표현을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제가 슬래시 끄어놓은 이 구조는 습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주어 동사의 일형식 문장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데코레이션들이 이렇게 붙었거든요. 여기에서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뭐로 고생한다? 호흡기 질환. 그리고 such as 천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호흡기 질환이나 천식 같은 거를 미처 몰라요. 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만 영작해 놓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표현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표현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현을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암기가 필요한 것들과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구조적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를 공부하셔서 이 보캐블러리를 제대로 여러분들 제대로 된 자리 안에다가 사용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respiratory 어렵죠?
diseases. 자, 여러분, respiratory diseases는 그 단순히 breathing problems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그 순간적으로 뭔가 약간 숨쉬기가 힘든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breathing problems라고 하게 되면 그냥 너무 제너럴해서 지금은 여러분 어떤 질병의 어떤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spiratory diseases.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들 때문에 도시 사람들 고생 많이 하죠. such as 천식은 뭐냐? asthma라고 합니다. asthma. 그래서 such as asthma,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들로 고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도시에서의 공기오염, 그 대기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문장을 만들 때 내가 머릿속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좀 답답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필수적인 표현들은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IELTS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이런 건강, 질병, 자연환경, 생활환경,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경 관련 내용들이 나올 때에 토론할 수 있는 좀 기본적인 여러분 어휘력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는 거겠죠. 자,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비유법인데요, 여러분. 외워두시면 좀 내용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약간 나의 어떤 이제 언어적인 능력, 약간 이제 표현적인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내용에 자연스럽게 묻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인터넷을 교육적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라는 표현을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을 교육적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은 까지가 전부 주어가 되겠군요. 실질적인 주어는 using이죠. 사용하는 것은, 그죠? 양날의 검이다, 뭐뭐이다 라고 하게 되면 비동사 사용하시면 되고요.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면 뭐는 is a 양날의 검이다. 더블로 가장자리가 있는 double-edged 검, 그냥 칼이 아니라 장검이죠. Something is a double-edged sword. double-edged 할 때 여러분 이 하이픈 끊는 거 보이세요? 왜냐하면 합성 형용사적인 표현이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하이픈을 중간에 끄어서 한 단어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래요 이 sword는 좀 긴 검이에요. 긴 검. 그래서 이 긴 검들 같은 경우는 한쪽은 등이고 한쪽은 날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다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다 베어버리죠. 그죠? 예, 그래서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요 요즘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아이들 뭐 수업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요즘 굉장히 여러분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적 도구로서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 편리한 기능들도 있고 그쵸? 너무너무 여러분 뭐 좋죠. 언택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 하지만 안 좋은 점들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에세이 문제 유형 중에서 비교 대조형 그리고 장단점을 토론하는 장단점 문제 유형에서 사용하시기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나옵니다. 인터넷 쇼핑, 홈쇼핑, 그죠? 인터넷 쇼핑의 장단점을 토론하여라.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앞에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사용하는 것. 근데 뭘 사용하나요, 여러분? using 할 때 ing는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주어로 쓰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ing랑 상관이 없어요. 인터넷은 앞에 있는 use라는 동사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사용한다?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The internet. 자, 인터넷은 항상 덜을 붙이고 대문자로 늘 쓰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여러분 워낙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보니까 소문자로 굳어져 버린 경우들도 많은데 일단 정확한 그 표기법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뭐로써, 그래서 어떤 명사를 뭐로써, 그래서 여러분들 신분이나 직책이나 그죠? 어떤 용도를 이야기를 할 때 as 전치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육적인이라는 말, 교육을 education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교육적인이라는 형용사로 만드실 거면 an educational 도구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왜 제가 on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인터넷은 하나니까요. 인터넷은 하나니까요, 그죠? 만약에 인터넷과 또 다른 거 뭐, 그죠? 요렇게 만약에 교육적 도구로 사용했다면 제가 educational tools라고 복수형으로 썼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단복수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교육적 도구 하나로서, 그죠? 하나의 교육적 도구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이 주어가 됐어요. 이것은 양날의 검이다. 어떤 비유적 표현이라고요? 파지티브한 면과 네거티브한 면이 둘 다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 에세이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나요? 본론 첫 번째에는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본론 두 번째에는 양날의 검이니까 다른 쪽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완전히 기초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글을 영어로 바꿔보면서 내 실력들이 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면서 점검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랑 같이 고민도 좀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 시험 점수 취득을 위해서 계획하고 진행을 할 건지 같이 한번 여러분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해커스 라이팅 스타트 강의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릿속에 우리나라 말로 떠오르는 그 내용을 영어로 바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당연히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에도 이 액터의 입에서 나오는 영어와 자막 처리가 매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저거 왜 저렇게 됐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주관적인 의견을 영어로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그죠? 자연스러운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준비하셨을 때 시험 점수를 취득하는 그 목표 기간은 반드시 줄어들 겁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